안녕하십니까. 1961.86입니다. 코스피가 196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1941선까지 더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치 안 좋은 기록을 또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유가의 어떤 진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2,8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이 물량을 모두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들어 더 강세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닷새 만에 일단 고개를 들어주는 코스피인데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은 플러스 쪽으로 고개를 좀 들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 먼저 드릴게요.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으실 수가 있고요. 더 빠른 길이 있지요. 센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래쪽 주소가 있습니다.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이쪽이 문자보다 더 빠르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우리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볼까요? 최재식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전약 후강입니까? 5일 만에 반등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는 월화수목 약세를 보이는 후에 오늘 금요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1940선마저 이어갔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전약 후강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4일 연속 큰 폭의 순매도를 이어가며 상승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운수창고, 증권, 기업 중인 시장 수익률보다 시장 수익 상회하고 보험과 비금속 광물, 제지, 유통업종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자 대신증권의 데일리 리포트를 보니까요.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의 권역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기술적으로 반등할 자리라고 대신증권을 보는 건지 얘기 좀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1950 이하부터는 기술적 반등의 권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위축된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거래량 지표와 시장 강도 지표가 모두 바닥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R과 ADR 그 지표는 각각으로도 70% 이하이면 바닥권일 가능성을 의미하나 현재 두 지표 모두가 70% 이하를 가리키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VR과 ADR의 70% 동시 진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남유럽 재정위기 국면에서 여러 차례 단기 바닥권임을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오늘 1941포인트에서 지지를 했었는데요. 향후에 리비아갈 그 불확실성과 3월 10일 동시만기일 다른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추가 급락 시 그것은 더욱더 단기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술적으로 현 국면은 하락 3파의 A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A파동이 향후 추가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 예상한다면 1월 말 고점과 2월 말 고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한 191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1차 지지선을 1910선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2차 지지선은 1880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소폭이지만 닷새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곧 주말에 중동발 또 다른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불안합니다. 반등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다음 주 2월 마지막 거래일에 어떤 전략 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수급이 위축이 되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 리비아발 중동 불확실성은 주말을 앞두고 아주 시장의 불안정 요소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외신에 따르면 오늘 리비아 현지 시각으로 반카다피 세력이 수도 트리폴리를 놓고 결전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따라서 여전히 현금 비중을 약간 더 높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 다만 1950 이하부터는 기술적 반등의 권역 진입과 그리고 리비아발 사태가 사우디라든지 주변 중동 산유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도 유효하므로 조정시에는 더욱더 4분기, 분기 4월에 대비한 분기 실적 시즌을 고려한 저가 매수 관점은 더욱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넉넉한 호흡으로 본다면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에 또 어떤 뉴스 나올지 모르니까 현금화도 단기적으로는 좀 고려를 해 보십시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슈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행히 1940선에서는 밑꼬리가 달렸는데 주봉상으로 보니까 의미 있는 지지선이 약간은 무너지는 듯도 싶어요. 예, 그렇죠. 한 주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놓고 보면 주봉상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20주 입평 1990포인트 좀 깨고 내려왔죠.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남은 사이에 30포인트 올라갈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지지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한 주가 마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하루가 거래가 남았죠. 2월 달이요. 월봉상 이제 5개월 입평 1971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를 월요일에 막 회복하고 마감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지 좀 그나마 좀 오늘 흐름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19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그 하락 강도에서는 그 탄력이 많이 약화가 된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점, 이 점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반전을 확실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미심쩍은 면이 많죠. 그러한 모멘텀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 매수 주체도 또 특별히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일단 반등으로 보는 게 맞겠고 다음 주에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60포인트 내외로 이번 한 주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업종별로도 등락이 어마어마하게 갈렸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팔고 사실 외국인들은 월요일장 빼고는 나흘 연속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외국인 한 주 동안 거의 매도한 금액이 6,900억 어제까지요. 그리고 또 오늘도 또 2,800억 정도 매도를 하니까 9,000억 정도 매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그런 매도세가 어느 쪽으로 갔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유통이나 금융주 특히나 이제 증권주 쪽이요. 건설, 화학 업종 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 업종이 이번 주에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수익률을 보였죠. 오늘 반등에서 이들 업종이 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오늘 반등에서는 많이 내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등 정도로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월 중순까지도 계속 외국인은 매도를 했죠. 근데 그 매도 대상들을 살펴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죠.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들 업종 가만 살펴보면 건설이나 화학이나 유통 그 종목 그 업종들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 해외 악재 재료 때문에 업종별로 좀 악재성 재료가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한 차별적 대응을 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반등이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특히나 이 업종별로 나타나고 있는 이 차별적인 흐름 이번 주 내내는 내내 좀 내렸던 그 차별화하고 오늘 또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차별적인 흐름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오늘 마감까지 강세 지속을 할 수 있는지 이것과 더불어서 다음 주 초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3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파생 상품 쪽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어제까지 주간 단위로 놓고 보면 외국인이 1,000계약 정도 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소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요일부터 따져보면 환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7,000계약 정도 환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매도 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에 좀 누적되었던 그 매도 계약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24,000계약까지 늘어났었는데요. 이제는 한 17,000계약 정도로 감소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약간 좀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베이시스 안 좋게 또 흘러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단은 그래도 매도 수량 누적 계약수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1조 9천억 매도까지 누적
됐었던 또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도 한 3천억 정도 감소가 되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이 매도 물량들을 좀 줄여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만기일로 근접할수록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풋옵션 쪽에서도 오늘 좀 매도가 많습니다. 147억 정도 풋옵션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 결국 하방 지지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풋옵션이 하방 쪽으로 내려가야 이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풋옵션 쪽으로 매도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선물 환매사하면서 풋옵션 쪽으로도 매도가 나왔다는 점. 이 점을 보면은 이제 1950포인트 이하 쪽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거래일수로 오늘 빼면 8일 정도 남습니다. 3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8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보통 옵션 만기일은 그 만기주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번에는 선물하고 옵션하고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또 외국인 매도 포지션 누적이 크고 또 차익거래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살펴보면 만기 효과가 좀 더 빨리 일찍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효과가 이제 만기 당일날 변동성 확대뿐만이 아니고요. 베이시스가 이제는 거의 0에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잔고 청산이 다른 달보다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롤오버 물량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그 미결제 약정 추이하고요. 4월물 스프레드 역시 관찰이 필요한 파생상품 시장 쪽에선 좀 더 여러 가지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파생상품 쪽에서도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어제 말씀하셨던 20일과 60일선의 데드크로스 드디어 오늘 확실하게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1950선 정도에서는 더 안 빠질 것 같은 게 기술적으로도 파생적으로도 좀 보인다 하셨으니까 오늘 반등,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반등하지 않을까요? 저도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도의 이 밑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와주고 지금 양봉을 내고 있는데요. 저 양봉에 좀 몸통이 좀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이 단기 2평 5일 이동 평균선 회복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 몸통의 크기가 좀 더 굵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그 몸통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강한 매수세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통의 크기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우리가 12월 때의 그 상승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장중 흐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승이 이렇게 등락을 거치면서 계단 상승식으로 보통 두세 차례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게 결국 장중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도 또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주체가 있다. 결국 추격 매수의 존재가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수 주체가 또 그러한 매수세가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승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오늘의 몸통의 크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보면은 지수가 한 14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오늘 한 두 차례 정도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몸통을 키운다면 가장 좋은 흐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매수세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강한 흐름이 지금 시각까지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죠. 남은 1시간 동안 그 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한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 다음 주에 좀 더 반등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963포인트 정도인데 오후장 들어서 지금 한 40여 분 남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고점을 조금씩 더 높였으면 좋겠네요.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좋지만요. 저희가 센플러스라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종목 상담 요청하는 글을 써주시면 문자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오늘도 확실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글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이제는 전문가의 종목 얘기 또 마감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동양증권으로 갈까요? 최일종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60선 정도에서는 오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950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은 느낌인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전 시황까지는 다소 좀 불안한 변동성의 그 흐름,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 됐다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오후장에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매도 쪽에서 매수 쪽으로 급속하게 전환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의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일단은 움직임은 바닥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외국인들의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인 이 수급 주체가 이제 유럽권 자금, 유럽 쪽에 이제 자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어느 정도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채권 만기 이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그러한 이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리비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악재 성격도 있고 호재 성격도 이제 뒤섞이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호재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진입이 된다라는 측면이 리스크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이고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어느 정도의 그 리비아 쪽에서 그 분위기가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서 전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악의 시나리오 상에서는 192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현금 확보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의 랠리 이러한 부분,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저점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적인 리바운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운수 장비 쪽과 그리고 금융주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저점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만은 중기적인 입장에서의 보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보유했다가 낙폭이 과도해서 현금 확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현금 확보를 고점 매도 형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리스크가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오늘 왠지 밑꼬리에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1920 밑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적극적으로 베팅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종목별로 의견 들어보면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색깔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종목 어제 편입된 STX 조선해양 어제 10%로 포트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오늘 조선주들 많게는 현대미포조선이나 한진중공업은 3%까지 반등하는데 STX 조선해양만 약간 소외가 됐어요.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오늘 550원 하락한 28,80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조선중공업주들의 흐름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주일 동안에 그 28,800원대의 현 주가에서의 횡보 국면, 이러한 국면은 어느 정도 분위기상 관망 내지는 이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장대 양봉 만들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타 중공업 조선주보다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수급 주체들의 수급 동향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쉬어가는 부분으로 이 저항대가 이제 21선이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8,500원 정도에서 29,300~400원 정도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비중은 이제 10%로 가지고 가면서 어느 정도 향후에 탄력적인 부분을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한일이아와 호텔신라에 대한 의견도 조금은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한일이아가 오늘 좀 꽤 큰 폭으로 상승하네요. 4%대 상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일 이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쯤에, 오전까지는 그렇게 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좀 조금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이제 추적하는 뭐 그런 흐름을 보면서 같이 매매하자 뭐 이런 개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흐름에 6,600원까지의 박스권 흐름, 이러한 부분이 오늘 이탈하는 분봉상 60분의 이평선 분봉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과 미국의 FTA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FTA에 대한 이 처리, 뭐 가속도가 좀 붙은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그 이유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일본 쪽과도 연계가 돼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르노, 닛산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부품을 갖다가 확대 구입하겠다, 뭐 이러한 부분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6,600원대를 이제 그 저항대로 해서 상당히 부진한 움직임이었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6,6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 자체는 이렇게 세워봤었는데요. 일단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6,600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격 매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단 6,740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국면에서는 비중 20%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 이익 실현 매도 쪽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다이나믹하게 수익을 챙기면서 매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6,900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익 실현 쪽으로 이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분봉상으로 음봉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내려누르는 그러한 부진한 흐름이 나올 때는 1차적으로 이제 현금화 전략으로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이화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300원 플러스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350원에 분봉상으로도 지금 하방 경직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쪽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평선들, 물량벽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면에서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다음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흐름이고요. 다음 주에 전체적인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호텔신라 쪽으로의 그 흐름, 이러한 부분이 좀 탄력을 받겠다라는 판단이고, 1차적으로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매도할 수 있는 단기적인 매력적인 구간, 매도 구간은 28,500원 정도 수준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 다이나믹하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은 홀딩을 하되, 계속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그 부진하게 뭐 더디게 올라온다 이러면은 28,5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끊어주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결론은 뭐 이런 거네. 호텔신라, 한일이화, 둘 다 목표가를 약간은 더 낮게 좀, 잡아보겠다. 호텔신라의 경우는 28,500원으로 수정하셨고, 한일이화는 1차 목표가로 6,900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뭐 관심 종목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최종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현금 비중이 40%, 지금 최종 팀장님께서는 시장을 그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호흡으로 많은 현금을 확보하자는 쪽에 계십니다. 호텔신라가 가장 많은 비중이 30%, 한일이화가 20%, 그리고 STX 조선해양이 나머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현종금증권 최종 팀장과도 인사를 드리죠.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침 방송 마켓앤센 증시에서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 장 마감 약 한 30분 정도 남겨두고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개미님 이미 나와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 방송 때 3위각기 손절가 이탈해서 빼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신에 아토 종목이 편입됐다고요? 예, 3위각기를 좀 아쉽게 그 손절매 라인을 이탈해서 좀 손절매 이탈을 해서 제외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아토를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한 15%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그래서 아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익 낸 다음에 한 9%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 어저께 또 좋은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반등이 나오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9,600원 밑에, 그러니까 9,600원에서 9,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뭐 9,800원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2.5%에서 한 3%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토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을 봤을 때는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1,500원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단기 목표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오늘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토로 이미 재미를 보셨는데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가셔서 목표가 1,400원, 5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들, 셀바이오텍, 아나페스, 여러 가지 종목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셀바이오텍의 AS가 좀 급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수익도 많이 나오고,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하락세,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성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트를 보면서 한 종목씩 좀 점검을,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번 말씀을, 어저께는 그저께군요. 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이제 아토피 치료제가 이제 나오는 이 신상품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작년에 그 아토피 관련해서의 어떤 치료제라든가 화장품이 나왔을 때에는 그들 종목들이 급등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나 전 저점에 가까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마침 또 반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4,400원 전 저점이 지지를 된다라면 보유의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조만간에 또 신제품 나왔을 때 이슈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5,500원, 그러니까 전 11월 달 고점 라인이거든요. 5,500원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관점 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아나피스인데요. 아나피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네요. 매수에 들어갔을 때 좀 안 좋게, 목요일 날 장이 좀 폭락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선 라인을 좀 15,700원으로 다시 하향해드리면서 오히려 오후장에 16,000원 초반, 그러니까 16,300원, 200원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또 매수하신 분들은 장중에, 이번 주에 18,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8%까지 수익이 나오다가 다시 매수 자리로 되돌아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요 앞전에 한 17,000원 초반에서 좀 매수하신 분, 17,000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의 어떤 한 5% 정도의 손실이 있지만, 오늘도 이제 상승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 상황을 감안해 본다라면 마이너스 5%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장 상황을 감안해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고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다시 한번 18,000원 전 고점을 상승할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18,000원까지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도록 하시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SNS텍인데요. S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굴했을 때 당시에 발굴하고 나서 급등이 나와서 장중에 11%까지인가 급등이 나와줬다가 장 좀 안 좋아지면서 좀 흘러내렸는데,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를 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 마이너스 5% 정도 밀려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견고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1선 지지와 더불어서 지금 장 상황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라면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에서 지금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NS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종목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 5,2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바코 종목인데요. 그래도 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아바코 종목은 잠깐 어저께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17,300원 이렇게 회복을 보이면서 21선 자리를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기초 분석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추세가 하향하는 추세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락 추세가 상승 전환되는 이런 추세 전환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3,000원 또는 17,400원 정도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면은 19,000원, 그러니까 1월달 고점까지 19,0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19,000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기관 투신권에서 매수 들어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라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롯데미도파인데요. 롯데미도파 같은 경우에는 그 M&A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17,000원 좀 회복세 보이다가 뭐 역시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약간 좀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2월 달에 저점 라인 거진 와 있는 상태에서 좀 그 하락세가 멈춰지면서 반등을 좀 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해 나가면은 이 쌍바닥을 완성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드립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한 마이너스 5% 정도 역시 밀려있는 마이너스 3.7% 정도 밀려있는 수준인데요. 목표가 제시드린 17,500원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한 3.7% 정도 한 3% 정도 밀려있는 정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에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유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긴 얘기 속에서 기존에 편입이 돼 있었던 종목들 일단 다 들고 있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주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 우리 전투결비님의 포트폴리오 보시겠습니다. 자, 셀바이오텍이 10%, 그리고 아나페스가 또 다른 10%, SNS텍, 아바코, 롯데미도파 역시 비중 같고요. 오늘 아침에 새롭게 편입된 아토가 10% 이상, 현금은 역시 앞서 최일종 팀장님과 동일한 40%를 유지하고 있는 전투개미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아토 포함한 7개 종목들 월요일 날 마켓 앤 샌드위치에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 짜 드릴 거고요. 저희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도 장 마감 앞두고 AS 이어갑니다. 이상 전투개미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기관이 또 오후장 들어 거의 폭발적으로 들어와 주네요. 코스피는 1960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와글와글 글 보면서 상담 풀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는 엑스원의 유창희 전문가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일단 소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밑에 너무 빠르게 지나간 듯해서요. 일단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이 상담 코너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센플러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래 주소 나오죠. 와글와글 게시판에 상담 요청 글을 남겨주시면 이쪽 길이 더 빠릅니다. 이제는 와글와글 게시판 문자 보면서 상담 시작을 해볼게요. 언제나 약속 드리는 대로 와글와글 게시판 먼저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꿈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에요. 대박의 꿈을 아는 사람 뭐 이런 줄임이 아닐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을 일단 매입을 하신 상태인데 평균 매입가가 6,968원, 한 7,000원 정도라고 일단 보고 20%를 보유 비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꾸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절매하고 나오는 게 더 좋을까요? 오를 재료는 없는지 갑갑하다고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없는데 괜히 하지 마시고요. 대한전선 일단 왜 이렇게 빠지는지부터 진단을 해주세요. M&A 얘기도 막 복잡하게 들려요. 네, M&A라든지 혹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워낙에 회사가 안 좋았죠. 특히 자회사 관련해서 이제 재무적 리스크가 많았는데요. 네. 그 부분을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 자회사를 매각을 하고 자산 매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무주 리조트를 매각을 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그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BW를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신규 BW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발생을 한 거죠. 그동안 대한전선 밀린 부분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부담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하한가를 또 맞고 추가적 하락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엔 좋은 소식은 없다 봐요. 왜냐면 회사 실적이 개선이 된다고 해도 워낙에 빚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솔직히 저라면 지금 그냥 차라리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낙폭과대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낙폭과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 다른 종목들은 회사는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낙폭과대가 나온 거잖아요. 수급이 꼬이거나. 예, 그러면은 예. 차라리 그쪽으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손절을 하고 차라리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7,000원 정도에 사신 대한전선을 지금 5,310원에 전량 매도 하라는 예.
차라리 뭐 한 비중이 한 그 정도 전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꿈사님,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용이 별로 안 좋대. 빚도 많고 재무적 리스크 때문에 오를 재료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갈아타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로 갈아타야 되느냐 궁금하시죠? 이따가 유창희 전문가가 종목 하나를 AS를 할 거거든요. 그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깔끔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 지금 사고 싶은데 괜찮나요? 적정 매수가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자, 다시 48만 원대에 왔어요. 46만 원. 46만 원대. 포스코는 왜 이렇게 50만 원 가기가 힘이 드나요? 장기 평선의 저항이 상당히 지금 저항대가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이렇다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좀 업황으로 봤을 때도 철강 수요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재 시장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적절한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하신다고 해서 비중을 상당히 크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지금 비중을 평소보다는 좀 적게, 전체 비중이 한 10% 내지 20% 안쪽으로 일단은 1차 매수 진입을 하신다면은 오늘 현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일단은 들어가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241선 초장기 이평선이죠. 241선이 좀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권에서도 이번 주 내내 46만 원에 이탈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46만 원의 확실한 지지권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지금 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 구간에서 들어가도 그렇게 리스크가 큰 부분은 아니고, 손절가로 잡으신다면 지난 전저점이겠죠. 45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일단 현재 구간 단기적으로 50만 원은 아니고요. 49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여건이나 종목의 흐름상 일단 흐름이 상당히 지금 괜찮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 비중을 작게 들어가신다면 리스크가 큰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오늘 사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손절가 45만 원, 목표가 49만 원만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깔끔이님 포스코 사고 싶은데 어때요 하셨는데 사도 된대요. 이제 뭐 더 안 빠질 것 같다고. 대신 50만 원까지 욕심내시진 마시고 49만 원까지 보십시오. 자, 잠깐 한번 문자 쪽도 가볼까요? 끝번호 8598 쓰시는 분께서요. LNF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28,500원의 매수가 20% 갖고 계신데 전망을 물어오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2만 원이 안 되네요. 오늘 좀 손실이 나신 분이 많으신데요. LNF가 이제 2차 전지 양극화라든지 TFC LCD 백라이트를 좀 생산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산업 제품 자체의 가격이 좀 낮아요. 낮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적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회사 실적보다는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작년 8월 때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좀 M&A 관련 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9월 달에 보시면 하락을 한 게 LG 화학으로부터 이제 하청이 중단됐다는 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날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가는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250만 주 이상의 거래는 터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한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니까 이 종목을 관리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데요.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실이 좀 크신 건 알고 있지만 이 종목도 역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뭐 LCD라든지 LED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그쪽보다는 2차 양극화 이쪽에 기대가 있었던 걸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지금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이게 계단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의 손실을 어제는 확정을 지으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 뭐 안타깝지만 LNF님도 역시나 이제 더 이상 뭔가 주가가 오를 만한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뭐 안타깝지만 과감하게 손절 의견 주셨는데 유창희 전문가께서 이번 LNF에 대해서도 손절하라는 얘기 하셨네요. 자, 아쉽지만 20% 물량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십시오. 갈아탈 종목은 이따가 유창희 전문가께서 공개를 아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와글와글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SK에 대해서 문의를
문의를 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SK를 문의해 오신 분이 이제 계룡도사님 1이라는 닉네임 분인데요. 15만 3천 원에 15% 정도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반등이 나올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주회사 SK 지금 현 주가는 얼마인가요? 네, 지금 13만 9천 원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1.4%대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나 지금 뭐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점차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공포심에 갖기보다는 일단 지금 매수 가격이 높긴 하시지만 비중이 너무 크진 않으세요. 지금 15% 비중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61선의 지지를 좀 강력하게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가격대로 보신다면은 13만 5천 원이겠죠. 13만 5천 원대 지지를 좀 강력하게 받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죠. 자회사 SK 이노베이션 쪽의 주가 흐름과 조금 많이 좀 비슷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되면은 이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유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시키지 못한다면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그 리비아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은 만큼 그 주변 여건을 조금 더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비아 사태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유가가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안정이 되는 흐름이 조금 더 나왔을 때 저는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이 있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지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설정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종목의 움직임보다 시장 상황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3만 5천 원만 꼭 잘 지켜주시고, 비중이 너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룡도사님 들으셨죠? 지주회사 SK 일단 얼마까지 간다 얘기는 못한다라고 하셨지만 SK 이노베이션 주가 흐름하고 좀 면밀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13만 3천 원. 오늘 현재가가 13만 9천 원인데 4천 원 이상 더 빠지면 안 됩니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주회사 얘기 나왔으니까 곧바로 또 LG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007 닉네임 쓰시는 분이 LG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8만 2천 원에 사셨고 35% 비중. 근데 지금 8만 원이 안 됩니다. 7만 9,100원 찍히네요. 많이 밀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하셨습니다. 역시 뭐 지주회사 특성상 LG전자, LG화학 같이 좀 신경 쓰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LG 마찬가지죠. 근데 올해 LG 관련된 자회사들의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올해 좋겠다는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품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옵티머스 2X라든지 다른 쪽에 대해서 휴대폰 부분에서 사업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적이 올해 개선이 계속 요구가 되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업황이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LG 상사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해서 주가가 올해 계속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LG가 또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로 보시자면 뭐 요즘에 차트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차트만 보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 최근에 중요한 위치에서 조금 양봉이 오늘 지지가 되고 있죠.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최근에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지지가 됐던 박스가 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 제가 보기엔 최근에 되신 것 같아요. 매수를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뭐 홀딩 전략 유지해 드리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보기엔 홀딩을 하시는데 7만 5천 원까지 한번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이 얘기는 주가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가 밀렸을 때 결국에는 다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한번 버텨보시고요. 반등을 준다라면 1차적으로 121선 라인 부근인 8만 4천 원까지 일단 반등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빠진 거는 리비아 사태고요. 예. 그리고 그 앞전에 빠진 건 이집트라든지 대외적인 변수로 계속 밀려있는데 그때 시작점이 결국엔 8만 5천 원대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그때 2월 달에 만긴 날 이제 음봉을 맞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주회사 LG 손절가를 7만 5천 원으로 잡아주신 거고 8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7만 9천 원대인데 지주회사 LG 매수가 미치지만 7만 5천 원까지는 견뎌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콕콕님의 종목 한번 볼까요? 현대해상 빨리 좀 봐주세요. 제발 상담 좀 하셨는데 제발
자리에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28,400원에 무려 40%나 담아주셨는데 현대해상 어제 4%, 오늘 2%대 흐름이 급격히 이번 주 후반 들어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27,000원대까지 왔네요. 네, 일단은 그동안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금리 인상 기대감이나 뭐 자동차 손해율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급격하게 좀 수급이 안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그 장 후반에 올수록 밑거리를 달면서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같습니다. 또한 지금 앞으로 보신다면은 작년에 2010년도에 자동차 손해율 부분이 최악으로 지금 치달은 상황에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요. 또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보다는요. 그 비중이 좀 크신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28,400원의 그 비중이 40%로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흐름상 이렇다 나쁜 흐름은 아직까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돼야 될 지지선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 가격대로 보신다면 26,500원의 부분을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6,500원의 이탈이 있다면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일단은 업종이나 뭐 종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은 크시지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매수가 근처죠. 28,400원 정도 오신다면은 저는 비중을 조금 한 30%나 25% 정도까지 좀 줄여놓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크신다면은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절가 26,500원, 그 단기 목표가 28,400원 또다시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어정쩡하니 아무 구간도 아니니까 일단 홀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400원 오면 비중 좀 줄이자. 26,500원은 깨면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현대해상 봤고요. 자, 끝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보내오신 분, 예, 아주 아이디가 좋네요. 기필코 돈 번다 님입니다. 15,700원에 40% 갖고 계신데 지금 주가가 좀 말이 아닙니다. 13,000원. 그것도 오늘 4%나 급등했는데도 13,000원입니다. 우리 유창희 전문가께서 꼭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유창희 전문가께서 봐드릴 겁니다. 뭐 중국 모멘텀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이 종목 왜 이렇습니까? 네, 뭐 원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관련 회사인데요. 네. 이 종목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됐다가 좀 정치 현상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기대를 다시금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이 아직 매출로는 연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올 하반기나 그때부터 연결될 텐데요. 일단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박스 걸음을 좀 띄고 있다는 걸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최근에 한 일주일이죠. 주가가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도 급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자리가 지금 지지가 바닥이 확인됐다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일단은 14,000원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14,000원 근처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그 자리는 또 박스가 하단 위치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돌파가 되거나 혹은 지지가 안착이 된다라면은 솔직히 17,000원대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힘들지만은 최소한 15,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120선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반등을 준다라면은 한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조금 줄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거기가 맞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안착되는지 보시고 14,000원에 안착이 된다면 비중을 좀 안착이 되면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안착이 안 되면 비중 좀 줄이시고 14,000원이 돌파가 되면 15,000원에서 15,500원까지 놓고 대응하시고요. 다만 이제 지지가라는 게 최근에 일주일이 지지가 됐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지지가는 12,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좀 중요한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14,000원 지지가 되는지 또 뭐 돌파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될 수도 있고 그대로 물량 갖고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14,000원 오면요. 좀 애매한 자리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자,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 오늘의 관심주 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무법자 닉네임 쓰시는 분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 없나요 하셨는데 지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먼저 우리 홍희진 전문가께서 오늘 또 어제 얘기하셨던 종목 AS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후성 오늘 7%나 급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이고 앞으로 좀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예상치 못하게 좀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상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종목이 오를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만은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상당히 큰 폭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지금 5,300원의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거래량도 같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전고점에 대한 그 고점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그러한 매물대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오늘 사시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주 초주나 이게 중반 정도에 조정의 구간을 조정 구간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예. 저는 그 구간을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주봉상이 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5,000원대 부근을 이번 주에 돌파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장기로 봤을 때 2009년부터 2010년, 그 다음에 2011년까지 5,000원의 저항권을 지금 이번 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고 2차 전지 테마가 부각될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100원 정도까지의 주가 하락이 있다면은 일단은 저는 좀 포트에 좀 편입을 하셔서 관심 있게 좀 볼 종목이 아닌가라고. 목표가 6,000원은 동일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상 우리 홍희진 전문가의 관심 종목 AS였는데 후성 오늘은 너무 높고 다음 주 초나해서 5,100원 밑가격 오면 사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전문가도 역시 관심 종목 대신에 AS를 해주실 텐데 이번 주 월요일에 출연하셔서 얘기했던 신한지주가 수익이 괜찮네요. 예, 신한지주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축은행 관련해서 부담감이 있어서 은행 좀 밀릴 때는 4대 은행을 좀 매수해보자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그 다음날 46,000원에서 47,000원 사이 46,000 초반쯤 매수가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날 저점을 찍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일단 시장이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조금 주가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은 여기서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55,500원이나 51,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땅바닥을 찍어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가 성공하신 분은 좀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 저점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보다 월요일에 확인을 하고 왜냐면 다음 주 화요일에도 휴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월요일에 우리 의외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럼 그때 또 다른 한번 금요일처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때 저점 없으신 분들은 그때 저점 매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일단 마찬가지로 47,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47,000원이나 역시 46,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갭상승이 나오거나 시장이 그렇죠. 의외로 금요일에 해외 지수가 좋아서요. 그러면은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21선 49,000원 정도가 안착이 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가 직전에 보시면 1월 달에 지지가 되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고 그 전에도 보면 작년에 계속 최근 2년 동안 저항이 되는 자리가 49,000원 자리예요. 그럼 차라리 조금 비싸게 사실 분들은 이게 안착이 되고 확인하고 사셔야지 그게 아니면 다시 흘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한지주 그리고 후성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가격과 포인트 한번 잡아보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1960 정도는 회복시키면서 끝날 것 같네요. 120일 이동평균선은 일단 여러모로 지지받았다라는 느낌입니다. 전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